그렇죠. 그거 5선 아무나 하나요? 네, 수도권 5선. 그러니까 네. 처음에도 딱 원내대표 당선되자마자 제 일성이 필리버스터 취소한다. 네. 예산 협의하자.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탁 트길래 야, 한국당이 이제 정치를 살려가는구나 했더니 역시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황교안 대표 측의 반대로 인준이 안 되더라고요. 정치 초짜는 황교안 대표인 거예요. 그럼 역시 이거 푸는 방법도 강경파이면서도 의회주의자로 대화를 해나가는 것은 역시 심재철 원내대표다. 저는 높이 평가해요. 강경할 때는 강경해야죠. 예.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당 대표가 됐을 때 국민적 기대가 있었어요. 예. 그렇지만 이분은 황교안식 국민이 바라는 새 정치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구정치인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국회는 버리고 광화문, 대구, 부산 태극기 부대들하고 장애투쟁만 했잖아요. 그리고 그 투쟁을 하면서도 왜 우리가 이렇게 투쟁을 한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대안으로 낸다. 이건 없고 문재인 대통령 발목 잡기만 거의 지금 뭐 1년여 대표로서 한 것밖에 없잖아요. 또 김세현 의원 등 황교안 대표 안 된다라고 하니까는 탁 삭발하고 청와대 앞에 가서 돗자리 깔고 단식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리더십, 당대표가 흔들리니까 결국 강공으로 간다. 예. 우리 경험에 의하면 대표가 강공으로 가면은 소위 리더십에 대해서 강하게 싸울 때는 당에서 제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당대표 자리는 굳건히 지켰지만은 결국 그러한 리더십으로 장애투쟁, 대안도 없고 가장 강력한 투쟁 장소인 국회도 버리고 하기 때문에 그의 지지도가 매일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낙연 총리는 올라가고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 후보 선호도에서 떨어지고 한국당 지지도도 떨어지고 문재인 대통령은 올라가고 이런 꼴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역시 정치 초짜는 어렵구나. 그거 보세요. 정광훈 목사하고 손잡고 그렇게 다니더니 제가 국회로 들어와라 했더니 청와대 앞에서 하다가 추우니까 국회 안으로 들어온 것은 아주 잘한 거예요. 그런데 로텐다워에서 또 농성을 한단 말이에요. 창 밖에 있는 거예요. 창 안으로 안 들어오고. 그러더니 급기야 자기만 들어오면 되는데 국회의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태극기 부대 몇천 명하고 같이 국회로 들어와서 국회를 마비시켜버리고 그런 불법 폭력 시위를 일삼았잖아요. 그분이요 공안검사 출신입니다. 대검 공안부장을 했어요. 그때 불법 폭력 데모를 다 용서해 주신 분이에요.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으면은 그건 아니죠. 말은 막말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도 저는 그렇게 봐요. 황교안 대표가 대표를 하는 한 저 강공은 없어진다. 말 나온 김에 더 하자면은 보수 대통합을 부르짖었는데 안 되잖아요. 저런 리더십이 있으니까 이재호 한국당 상임고민 등이 주축이 돼가지고 보수 대연합 국민연대, 노재봉 총리, 이문현 작가, 박관영 의장 이런 분들하고 또 별도로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결국 보수는
친박신당, 우리공화국, 한국당, 국민통합, 국민대연대인가? 국민대통합연대? 뭐 이런 걸로 3분대 가길래 아, 역시 참 한 사람의 리더십은 저런 결과로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저는 잘못하면은요 황교안 대표의 정치 생명에 조종이 울리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제대로 된 보수의 역할을 하려면 우선 보수는요 예. 박근혜 탄핵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 그게 문제죠 지금. 예.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5.18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 이러한 것을 통째 부인하고 대북 문제에 대해서 튼튼한 안보, 한미일 공조를 주장하는 것은 좋지만은 무조건 배척하고 전쟁도 불사한다는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이런 동떨어진 철학과 부르짖음을 가지고는 국민들한테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 역사가 요구하는 가치관으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저는 보수는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우선 수사 중이고 예.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더 이상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야기시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검찰도 만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면은 조국 정경심 교수에게 적용했던 그 칼을 한국당 패스트트랙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입시 비리에 같이 적용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물론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은 속도를 내지 않고 가시화되지 않으니까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맨 먼저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정경심 교수를 사면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소시효가 남아 있었어요. 그렇지만 검찰은 공소시효에 쫓겨가지고 그냥 백지에다가 범죄 혐의를 적어서 기소를 해놨는데 그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지나가는 사람 잡아다가 그냥 백지에다가 공소장 써서 기소하면은 그렇게 해놓고 뒷조사를 하면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건 불합리하다. 그리고 내가 국정감사정에서 사법부에다도 이런 공소장 인정하지 마라. 또 이래가지고 공소장 변경하면은 인정해서는 안 된다. 라고 했는데 이번 재판부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역시 사법부다. 그리고 검찰도 이제 그러한 기소는 하지 않는 것이 개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검찰이 좀 더 나아간 거네요. 이게 이유야를 막론하고 이유야를 검찰은 막론하고. 옳지 않았다. 그리고 사법부의 판단은 옳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검찰은 금방 말씀하신 그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거기에도 좀 응해야 되겠네요.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언론 보도에 보면은 그 국회 방송 압수수색 해가지고 그 동영상이 뭐 영화 몇천 편? 얼마나 나왔더라고 보도가. 그러한 분량의 동영상이기 때문에 그걸 전부 보고 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출두 안 하니까. 그 한국당이 잘못이죠. 자기들은 정경심 교수 부르지도 않고 기소했을 때 박수를 쳤고 자기들은 경찰, 검찰에서 불러도 안 나가면서 옳지 않은 일이죠. 과연 저런 일이 있었을까? 저는 이 송철호 시장도
임동호 네. 전 위원장도 심규명 변호사도 다 잘 알아요. 심규명 변호사는 그렇게 친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저렇게 저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는 의심을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들 병원 대출 네. 이 문제는 현 정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네. 전 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졌어요. 네. 현 산업은행 회장 체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전 산업은행 회장 실명은 쓰지 마세요. 강만수 회장 때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런데 왜 이것을 문재인 정부 3대 게이트라고 규정하는지 한국당도 좀 서투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다 보세요. 그래서 네. 경제부 기자들은 안 씁니다. 여기 정무위원들도 국회 정무위원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전 얘기 안 해요. 근데 막 부풀러 가니까 마치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산업은행에서 문재인 정부 금융감독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 국민을 오도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은 안 하는 것이 네. 차라리 전자 일을 더 국민들한테 신뢰할 수 있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젊은 20, 30대 정치 신인들을 정치권으로 유입 못 시켰느냐라고 네. 하는 책임을 네. 우리 기성 정치인들한테 많이 요구를 해요. 그런데 당시 소위 386 세대들만 하더라도 대학에서 민주화 비민주화 운동, 노동운동, 사회운동을 활발하게 한 세대들이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에 의거해서 정치권으로 젊은 피 수혈 차원에서 그렇죠. 유입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후 약 20년간 거의 젊은 피 수혈을 받지 못한 게 민주당이건 한국당이건 똑같아요. 그리고 지도자들도 대통령들도 거기에 신경을 별로 안 쓰더라고요. 그런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김대중 대통령은 야당 총재 때부터 대통령까지 반드시 장애인을 소외계층을 비례대표로 영입해야 된다. 해가지고 다 있었어요. 여야 할 것 없이.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데 노무현 대통령 후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없어졌다고요. 이 장애인 두서너 사람의 현역 의원들이 장애인의 권익 옹호와 그분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가 굉장히 커요. 제가 원내대표 할 때 대구 출신 지체장애인 박은수 변호사를 이제 우리가 민주당에서 영입해서 비례대표를 줬어요. 그분이 장애인 연금법을 저랑 같이 만들었어요. 굉장히 내가 원내대표 하면서 그 통과를 시키는데 앞장서 줬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박은수 법이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기초생활보호법, 노무현 대통령이 노인연금법, 박지원, 박은수가 장애인연금법. 그때는 아주 적었어요. 5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30만 원 정도 올랐어요. 노인연금도 그때는 적었지만 지금 꽤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인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이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정도에 도달할 때 진정한 복지가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게 그 상징성 같더라고요. 어떻게 됐든 386들 이후에 그 386들한테 제가 그래요. 당신들의 책임이 크다.
후배를 기르지 않은 거예요. 음. 그런데 사실 사회적인 환경을 보면은 총학, 시민단체, 노동운동 등에서 젊은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가치관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또 그 사이 또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돼가지고 예. 그런 필요성이 없으니까 요즘은 대학 총학들도 학생회장 출마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식이 되니까 또 그분들이 정치권으로 들어올 생각을 전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 386이 지금 586 됐는데 이분들이 그래도 개혁적으로 우리 정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그분들이 정치 기족화된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대북 송금 특검으로 감옥 갔다가 나오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물러나서 퇴임 후 동교동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하나 보니까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니까 저항운동을 시작하자 하면서 386 정치인들을 저한테 다 오라고 그랬어요. 하나씩 불러다가 너희들 뭐 하고 있냐?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남북관계를 이끌고 가면은 나라가 어려워진다. 경제는 무너져도 살릴 수 있지만 남북관계는 무너지면 끝난다. 그러니까 다시 운동을 시작해라. 배낭을 메고 배낭에 깃대를 메고 꽂고 시골 장부터 너희들이 몇 명씩 그룹 지어서 돌아다니면서 국민들과 소통을 해라. 그래서 그러한 무브먼트, 동기를 유발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하고 하나도 안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실망했어요. 저한테 386들이 양주 폭탄 좀 마시고 골프에 하고 다닌다. 이때 5.18 광주 행사에 가서 술 먹고 사고 터지고 막 그랬잖아요. 저한테 그래요. 네가 한번 만나라. PT가 만났어요. 5천만 국민이 골프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5천만 국민이 다 골프를 치더라도 386 너희들만은 골프를 치지 말고 대중 속으로 들어가라. 그때는 다 양폭 먹었습니다. 양주폭탄. 5천만 국민이 양폭을 먹더라도 386 정치인 너희들만은 전통시장에서 순대에다 소폭을 먹어라.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가야지. 지금 너희들이 완전히 정치 기족화되고 배낭 메고 깃발 꽂고 335 시골 장부터 돌아다니면서 국민들과 소통해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보라기도 안 한다고 하면 어려워진다. 그래 그렇게 한다고도 다음 주일에 보면은 또 골프 치러 가고 또 양폭 그렇게 자기들끼리 먹고 다니니까 오늘의 책임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물론 586이라고 해서 다 책임이 있다 그렇게 안 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능력이 있어요. 또 어느 정도 경험도 했어요. 또 좋은 개혁 정치를 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너희들 물러가라 이것은 아니고 국민이 심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